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마이크. 자, 회사 사채 의무가 안 계속. 조작, 자각, 편파 방송, 공정 방송 어디 갔나? MBC는 사과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언론 탓하지 말고 박힌부터 문제라. 자막을 조작해서 MBC는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자, 고생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점점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대통령은 아무런 얘기를 안 씁니다.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플러스 국민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최초 비속 언론 보도가 최초 보도한 곳이 MBC고 MBC가 미국 의회와 또 바이든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폄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이런 보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뭐 MBC 사장 사과와 MBC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앞에 이제 MBC 언론 노조에 막혀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이제 저렇게 하고 좀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MBC에 대해서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당 차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강경 모드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글쎄요, 특정한 매체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타겟을 삼았다. 예. 이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태는 영상 취재 기자 기자단 협회, 기자단 내지는 협회, 그리고 다른 언론 단체들이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 거기에 그래도 실체적 진실이 조금은 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MBC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뭐 자막에 어쩌고 저쩌고 예. 이런 의견이지만 다른 매체들이 당일 주요 뉴스로 다룰 때만 해도 이를테면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록 사적인 대화에 가깝다 하더라도 비속어를 썼다는 것도 뉴스 가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이든이라는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MBC만의 판단은 아니라는 게 오늘 어제 나온 다른 매체들도 그런 입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언론단체와 노조들의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시시비비라는 거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전 국민 듣기 경연 대회를 하느냐 이런 이제 조롱 섞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잘 듣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듣느냐, 처음부터 어떤 입장으로 그걸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듣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그 말을 바이든으로 듣느냐 날리면으로 듣느냐를 결정짓는다. 뭐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어떤 좀 의원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그 XX라고 표현되는 비속어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주장하시죠. 예. 할 정도니까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언론의 보도를 놓고 이게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라는 공격은 국민들이 그냥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예. 볼 때 그래 일면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이건 좀 무리한 공세다라고 보는 쪽이 많은지 아마 여론조사 아마 오늘 낮에도 한 군데 여론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수치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그러니까 MBC가 그래도 공영방송을 표방하고 있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집권 여당하고 거의 이제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이뤘다는 게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가? 예, 이게 벌써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고요. MBC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모아주면 전과가 있는 방송사입니다. 2008년에요. 그 광우병 소동이 벌어질 때 PD 수첩을 통해서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소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그 자극적인 장면을 내보내가지고 이른바 뇌송송 구멍탁이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그 허위 그거를 만들어냈고요. 심지어 어떤 그 연예인은 내가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내 입안에 청산가리를 털어놓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버젓이 지금 방송 활동 잘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MBC의 해명 그대로 봐도 이건 모순투성이라는 걸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MBC 그 메인 뉴스의 뉴스데스크에서 현장 취재에 갔던 기자를 이 스튜디오에 출연시켜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취재 기자가 이제 영상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 XX가 욕설이라 가장 잘 들렸고 이후에는 어디에서라는 말이 들렸다. 어디에서. 근데 자기 MBC 취재 기자가 그 어디에서를요, 처음에는 무대에서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무대에서. 국회에서가 아니고 무대에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리지? 그런데 다른 이제 타사 기자한테도 대통령이 좀 이상한 말한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이제 타사 기자하고 같이 이거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이 뭐지? 그런데 다른 타사 기사가 국회에서가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맞춰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MBC의 공식 해명이에요. 어제 자기들 방송에서 한 해명입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국회에서라고 안 듣고 무대에서라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국회에서라고 들리는데 그래 보니까 이제 문장이 딱 연결이 되고 뭐가 그 악의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MBC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기자도 무대에서 들은 거를 가장 최초로 10시 7분에 유튜브에 올리면서 국회에서라고 하고 바이든 이것도 아주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자막 처리했고요. 정오 뉴스부터는 아예 국회 앞에 친절하게 하지도 않은 발언을 가로를 넣고 미국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리포트에서 MBC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현장 기자실에서는 이게 국회에서 그리고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전날 하루 전날을 뭐라고 여기서 또 같은 자리에서 스튜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냐면요. 그 발언이 어떻게 들린지에 대해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해요. 이견이 없었다는 거는 만장일치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또 바이든은 들렸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건 그 반대로 들렸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 상간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MBC의 공식적인 해명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이건 무슨 투성이다. 그리고 MBC는 결정적인 게요. 저기 나오잖아요. 미국이라고 가로 안에 왜 넣었는지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게 해석이나 가치 판단 아니면 뭐죠? 저게 뭐냐고요. 저게 들린 그대로 적었는데 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 해놓고 누가 미국 국회라고 부릅니까? 미국 의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저게 MBC의 해명대로 보더라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MBC에 이제 해명을 요구했지만 법적 조치나 고소라든지 이런 조치는 이제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께서는 이제 항의 방문했고 반드시 이제 이 문제를 하지만 그래도 해명 요구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런 의도가 있었는지 또 왜 가로치고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 또 왜 백악관에 그거를 보내줘서 답변을 유도하려고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은 이제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정원유착 가능성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영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MBC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건 민주당하고 MBC가 짜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최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최초 이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전 보좌관이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저희 MBN도 직접 접촉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듣고요. 이 문제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8시 50분쯤에 다수의 소속된 단톡방에 일제히 그 받은 글이라는 게 올라왔다. 일제히는 그렇지만 뭐 거의 네, 동시 다발적으로. 네, 다발적으로 올라왔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옮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MBC 기자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없었습니까? MBC 기자와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평소에도 연락을 하는 관계지만 그날은 참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 확인해봤을 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엠바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정입니다. 예.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일정입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내일 어디를 간다, 네네. 모레를 어디를 간다. 네네. 이거는 거의 기자들이 보도하게 되면은 징계를 좀 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카페, 팬카페 이런데 일정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좀 국기문란적인 성격의 정보들도 나가는 마당인데 아. 기자들에게 전체가 다 거의 정치부 기자라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소스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유독 민주당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특정 정파적 이익을 위한 것인데 예, 지금 이 글을 글쎄 처음으로 이 비서관이 올린 것인지는 조금 더 규명을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조금 넘은 시각이죠.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은 조금 있다가 이런 이제 미 의회와 바이든을 모욕하는 발언이 이제 우리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 조금 있다가 이제 곧 보도가 나온다. 이제 이런 거를 올려요. 저게 이제 9시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9시 조금 지난 시각이고 그 뒤에 한 18분 정도 지난 시각이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MBC가 곧 보도를 내보낸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곧이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시 좀 넘은 시각에 MBC가 이제 온라인 뉴스에서 자막까지 달아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원 유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규명해야 될 거는 이 비서관은 기자 출신이긴 한데 기자는 아니잖아요. 현직 기자. 현직 기자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출장에 같이 갔던 우리 대통령실 이 기자단만이 알 수 있는 또는 이제 그 언론사만이 이제 그분들 그 기자들이 이제 각사 언론사에 보고를 했겠죠. 영상도 보냈을 거고. 이걸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저 내용을 알았을까? 그거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비슷한 시각에 저도 저 SNS를 봤어요. 반대캠 보신 거죠? 네네. 예, 반대캠이라고 영상 나간 거를 찍어서 이미 또 영을 지금 예. 저기 이 비서관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언론 기자 출신이고요. 자 단톡방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글이었었고 예.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뉴욕에 저분이 있는 최초가 아니란 뜻이죠? 저는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저도 뭐 최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앞서 신조 의원께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게 무대든 국회든 바이든이든 난리든이든 좋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진상규명하자면서요. 진상규명을 하려면요. 최소한 이 말의 발언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진상이 규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MBC 자막 조작 논란으로 이게 비화되냐고요. 이것은 이게 뭐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유분수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더니 더더욱이나 이제 뭡니까? 이게요. 그냥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6년 검사 출신입니다.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검사들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검사 본색 때문이라고 하자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를 일반화하는 건 조금 그거는 좀 자제하더라. 예. 취소하더라도요. 자 대통령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예. 겸손하게 사과하면서 얼마든지 비서고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어떤 진두지하에 집권 세력이 오히려 막말 전국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어떤 권위지 정권하에서 MBC 사장실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취조하듯이 조사를 요구하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질은 대통령의 비서거냐, 본질은 의도적인 폄훼, 동맹 관계를 폄훼하려고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을 이재명 부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냈는데 이게 비속어 논란이 문제라면 깔끔하게 사과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비속어의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예. 대통령의 해프닝적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확대 재생산시켜서 이것을 국가의 품격의 문제를 몰고 간 언론의 정파적 행태에 대해서 이거는 공부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 선임 비서관이 오늘 밝혔는데 저는 오늘 저 말이 대단히 물타기예요. 아니 다른 일정은 김건희 팬카페에 올라오는데 내가 왜 공유하면 안 되냐는 식의 얘기하는데 안 되죠. 엠바고가 보도 제한 시점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순방 기자단에 포함이 돼서 간 사람들이 공유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미리 사전에 송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는 지켜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사적으로 기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했겠죠. 기자의 윤리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렇게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그 엠바고가 그 보도 제한 유예 시점이 해제되기도 전에 박홍근 민주당 대표가 이걸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MBC는 특정할 수 없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이른 시간에 이것을 특정해서 자막화까지 해가지고 반복 재생산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자마자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정부에 묻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대한 미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저널리즘의 윤리 덕목이 뭡니까? 객관성, 중립성 아닙니까? 사실하게 거쳤어야죠. 그 안에 자막까지 달 일입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워싱턴 특파원이 묻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이쪽에 비속어 논란이 문제라 하더라도 이건 사과하면 될 일이고 저는 이것은 뭐 대통령께서 이건 판단하신 문제라고 보고 나머지 문제는 이것은 정말 그 정치 그날 말씀드렸듯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것을 국경까지 넘어서 끌고 간 사안 아닙니까? 예,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좀 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에 신뢰를 주지 못했으나 박 장관은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간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당장 처리하고 본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뭐 강철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 외교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하기로 결의를 한 거고 당론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9일 본회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께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금 그 대통령의 욕설 파문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 짧은 5초도 안 되는 음성 파일을 가지고 정말 수십 가지 버전의 지금 해석이 난무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예. 양당 혐오 정치 끝내자. 반사익 정치 끝내자. 양당 혐오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탄희 의원이 요즘에 굉장히 좀 바른 말을 잘하고 다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앵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요. 자, 지금 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외교 참사로 규정을 했고 그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물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해임까지도 좀 가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야가 아주 극한 대결로 가는 양상은 분명히 보입니다. 김현우 의원님, 지금 야당의 이 박진 의원 탄핵 추진은 해임 건의 추진은 야당도 알 거예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인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깔끔하게 이탄희 의원처럼 끝내려면 뭐 그냥 이제부터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당이 뭔가를 해야 이 문제가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야당도 이제는 발을 빼기가 참 모호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박진 장관의 해임 결의안 나온 것을 보고 반박문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진 장관에 대해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2020년에 개성 남부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는 그럼 뭐냐? 2018년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때 의전 실수로 해서 대통령이 단체 사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건 뭐냐? 2017년에 중국 방문 시에 3박 4일 총 10끼를 식사하시는데 8끼를 대통령이 혼밥을 하셨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고 예. 정말 이렇게 수적으로 많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꾸만 탄핵, 해임 이런 것들을 올린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여당에 주는 충격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제 야당이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도 야당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야당이 뭘 해도?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 결의를 발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탄희 의원과 같은 이제 이 야당 안에서도 좀 자중하자 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또 이 집권 여당과 좀 대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똘똘 뭉치는 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누가 생각해도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대통령 비서고 논란도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바이든한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말대로 이게 우리 국회의 야당을 지칭했다면 그럼 민주당한테 사과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자꾸만 대통령한테 처음에 발언에 대한 인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도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듣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 뉴스가 지금 며칠을 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요. 김현아 의원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민주당에 사과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외교 과정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과 욕설 파문에 대해서 겸손한 사과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참담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인 겁니다. 여기에 답을 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해임 건의안 얘기했는데요. 해임 건의안은요. 대통령의 수용 의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임 건의안은 야당의 권한입니다. 견제권을 준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 역대 해임 건의안 중에 유일하게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김재수 전 농축산부 장관이었죠. 자,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지만 민심의 역풍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를 들어서 정치적 부담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자님 말씀 같긴 한데 이탄희 의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야당 의원이지만 이제 양당의 혐오 정치를 끝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비속어 논란 이제 그만하고 좀 제발 지금 앞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경제 지금 막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핵실험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 정치권이 좀 그만하자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하신 건 좋은데 방법론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이걸 끝내야 되는 거냐? 뭐 계속 대통령이 사과하면 끝내겠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양당의 혐오 정치를 끝내는 거냐? 이 논란을 이 비속어 논란에서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해법을 찾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냈다. 그 뭐가 문제였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영국 여왕의 서거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조문은 예정됐던 거 아니에요. 유엔 총회에 대통령이 가는 거는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유엔 총회에 가서 준비를 한일 간에 또 한미 간에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양자 회담을 준비를 했다. 이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외교부에 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김성한 실장과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안보 팀에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러면 그 사전 준비와 현장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건 한번 냉정하게 반성을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조차도 지금 대통령 참모들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딱 하나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신지호 전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바이든이 국내 일정 때문에 뉴욕에서의 여러 계획을 그냥 줄여버린 거, 그것 때문에 한미 간의 만남의 기회가 사라진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일본과는 처음부터 우리가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전제하에 김태호 차장이 흔쾌한 합의라는 얘기부터 먼저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주 유엔 대표부의 일본 건물에 찾아갔는데 우리 기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후에 보도된 일본 언론을 보니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빨리 회담을 끝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다. 이게 일본 측의 일방적인 전언으로 그냥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자 한 사람도 가지도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의 안보팀이 사후 설명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한일 회담은 정말 사전 준비, 현장 대응에서 여러 가지로 씁쓸함을 남겼다. 이거 하나만으로라도 박진 장관에게 쏟아진 해임 건의안은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이번에 일본 주요 언론들의 그 기사를 다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이게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동입니다. 그게 정식 회담이 됐던 무슨 간담이 됐던 그걸 떠나서 회동입니다. 회동. 2년 9개월 만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일본은 이 반항 감정이 약간 그 보수 우익 쪽이 더 강해요. 보수 우익 쪽이 더 강한데 보수 우익 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에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평가를 해서 그 일본 말로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 부정,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예요. 우리로 딱 굳이 해석하자면 높게 평가한다. 그때 평가를 해서 이번 그 회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